양화 출생이고요.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작업실은 구월동에 있습니다. 한국화하는 이의재입니다. 작업은 20대 초반부터 하게 됐고요. 친구 소개로 그 동양화를 하시는 최연자 갑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도제 교육으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농하셨어요. 그래서 수화도 같이 배우면서 그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었는데 이제 인천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 10여 년간 있다가 인천으로 다시 왔는데 고향도 인천이고 작업도 인천에서 했고 여기에서 제가 뿌리를 다 내리고 여지까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인천의 문화라든가 활동하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하고 다 함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도 아마 인천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술협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또 인천 뭐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그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인현동에서 그 처음 작업실을 냈어요. 근데 그때 건물이 그 일본식 마루였고 다다미가 있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거기서 물을 흘리면 밑에 집에서 주인이 뛰어 올라와서 물 떨어진다고 그럴 정도. 그때 그 작업실이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인현동에 있다가 제물포로 왔어요. 제물포 왔을 때는 30대 결혼하고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작업실을 쓰고 했는데 제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도 좀 찾아보자. 그때 당시에 서울대, 홍대, 중대, 이대 이런 젊은 사람들 내 나이 또래 제가 작업실을 다 찾아다니고 미술학원 다 찾아다녔어요. 작가들 만나서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제물포화실에 있을 때 모여서 그때 당시에 높세라는 그 그룹의 젊은 작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높세전을 그 창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시회를 하면서 그냥 전시장, 인천에 전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공보관이라든가 석정화랑이라든가 그때 은성다방이 있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시회 하다가 우리 법원이나 교도소 쪽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움직이는 미술관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명칭을 젊은 세대전으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 높세전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구치소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옛날 건물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작품을 차를 싣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밑에 검색 다 하고 교도소 안에서 전시했던 기억. 그때는 전시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 전시가 없어. 많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 작업실 끝나고 이제 주안 쪽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왔어요. 여기서 제가 한 16년 정도, 구월동에서 10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작품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수묵화다. 목 작업이 주로 있고요. 소재는 이목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먹 작업이다 보니까 먹의 개념은 서양화의 블랙 개념하고는 달라요. 검정색하고는 다르고 저는 이 표현을 그 우주의 깊은 그 공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건 오체는 뭐냐면 5가지 이상의 먹색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뭐냐면 깊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하는데 이제 우주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거와 정적인 거, 음과 양의 표현,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작업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작업을 봤을 때는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단계는 전통을 익히고 기법을 익히는 단계다. 수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련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통을 익혔던, 기교를 익혔던 단계라고 보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중간 단계인데 재료의 탐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화의 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도 중요하고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흙, 흙도 여러 가지 흙이 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흙을 채취해서 흙을 또 안료로 써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크 스크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까지, 제가 도자기 가마까지 들여놓을 정도로 도자기 평면을 입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는 재료의 탐구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 현재까지 제가 그동안에 작업했던 거, 삶에서 오는 연륜, 그 다음에 그 책에서 그 보고 이런 것을 하고 제가 참선을 하면서 그 느꼈던 거.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 보면 이제 사유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참선, 명상 이런 쪽으로 제가 주로 이제 요즘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먹의 깊이, 공간 개념, 나는 무엇인가, 그런 작업. 요즘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물론 책도 있지만 제가 그 명상을 했던 거, 참선을 했던 게 가장 큰 그 정신적인 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내가 30대 중반에 그 주안역 뒤에 용화사라는 참선으로 유명한 절인데 거기에서 내가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스님을 만나서 시민선방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공부하는 건데 2시간씩 매일 3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반가부좌 틀고 앉으면 5분도 못 앉아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집중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2시간, 3시간 반가부좌 틀고 꼼짝없이 이제 앉아서 화두를 드는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 몸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작품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하면 명제를 보면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이 이제 관람객이 만나서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정신, 그 명상하고 고요하고 공간, 시공간의 이런 느낌이 감상자들이 같이 느껴주면 좋겠어요. 작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삶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거듭했던 것처럼 우리네 그 시민들이나 관람객이나 일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인지 나한테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좀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림을 하면서 여지까지 하면서 작가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다. 많이 겪어요. 작업을 할 때만 행복해요. 그 몰입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행복해요. 딱 몰입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욕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몰입해서 빠져나가서 붓을 놓을 때는 정말 쓸쓸하고 불행하고 비참해요. 이게 이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제가 작업을 몰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에서 수업도 좀 병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60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나도 직장을 다니면 정년퇴직할 나이다. 큰애도 시집갔고 작은애도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정년퇴직하면 내 삶을 살아보자. 나도 이제 내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골에다가 작은 땅을 만들었어요. 아주 조그만 땅에다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 꿈을 펼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가 헤테로토피아다. 나만의 공간이다. 세상하고 떨어진 나만의 공간이다. 만들었어요. 1년 됐는데 화판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한다 나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는 거는 명상하는 거, 책 보는 거, 그림하는 거.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농사를 좀 짓는 거. 죽을 때까지 나는 거기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명상하는 작업. 지금 이 작업이 아마 연속일 수도 있고 또 그림을 하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작업, 사유하는 작업, 명상하는 작업이 계속 될 거예요. 그다음에 책을 보다 보니까 내 작업에 대한 또 나의 생각, 철학이라든가 삶에서 있었던 거를 책을 한 권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올해 개인전하면서 문이나 이제 여기로 그린 거 개인전하면서 책을 조그맣게 만들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림을 하면서 느꼈던 거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도 있어요. 작업도 내 작업을 이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애들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항상 같이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시집갈 때까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88년도에 3박 4일을 굶고 강원도 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3박 4일을 굶고 걸었는데 왜 미친 짓을 하냐 그래요. 왜 안 먹고 걷냐. 근데 그때는 정말 작가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인천 그 미술계가 좀 복잡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제가 강원도 길을 걸었어요. 3박 4일 동안 물하고 소금만 먹고 여름인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신이 힘들면 육신을 괴롭혀라.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는 압박붕대를 감고 발바닥은 평발이 돼요. 근데 걸으면서 찔뜩찔뜩하면서 걸어요. 근데 그때 그
그 정말 정신이 맑아지는 것 때문에 매년 도보 여행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도보 여행을 하면 요즘은 이제 굶지는 못해요. 책을 들고 가죠. 가서 걷다가 좋은 카페 있으면 맨 구석자리 가서 앉아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 시켜서 책을 1시간, 2시간 거기서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좀 미안하면 케이크도 조금 더 사 먹고, 그러고 있다가 또 여행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런 생활이 내가 작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떤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가족한테 미안했는지 몰라요. 참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진짜 그게 슬퍼요. 근데 결혼 전에는 여자가 보이더라고, 그림보다는. 가정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 고생한 거는 말도 못해요. 손님이 와도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개인전 할 때 난 지금 생각해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집에 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개인전 하겠다고 그냥 거기에만 매달렸으니까. 근데 집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이겨냈다는 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작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작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작품 전시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관객한테 무슨 득이 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이 사회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작가가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해서 보여주면 관객이 와주면 고맙다는, 이거는 이제는 가르쳐.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작가들한테 저작권료를 줘야 된다. 지금 후배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지원해 줄 때를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열심히 하는 작가들 지원해줘요. 전업작가들 요즘은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누수 현상이 많아요. 60대 70대에서는 인터넷 못해요.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퇴출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는 이제 서서히 도태돼요. 인터넷 못해. 서류 만드는 거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 잘해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녔거나 취미로 하던 분들, 직장을 다녔거나 교사로 미술교사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연금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컴퓨터 잘해요. 직장에서 허든 사람들이니까. 기획안 잘 내고 잘해요. 그래서 내요, 타요. 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거는 어려운 작가들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인터넷 잘해야 되고 기획안 잘 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상대적으로 직장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이제 여유롭게 작업하면서 근로 지원이 쏠리죠. 누수 현상이에요. 정부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 그런 사각지대를 잘 헤아려야 된다.